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미국, 캐나다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어제 살짝 경험한 게 있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뉴스도 어제 좀 며칠 전에 이 뉴스를 우연히 봤다가 생각이 좀 깊어졌고, 제가 일하는 곳에 한국 분이 한 명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유닛을, 제가 일하는 유닛은 아니고 제가 그 유닛을 자주 가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회사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좀 따질 게 생겨가지고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따지러 가는데 거기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사무실이 오피스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한국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야 싸막 이러면서 아유 그냥 아유 뭐 바빠요 일이 막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오피스를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화가 좀 누그러졌죠. 대화하느라고. 그래서 가서 어쨌든 매니저들이랑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여기 좀 자주 와서 가끔 뭐 이렇게 얘기 좀 할까 생각이 들다가도 저도 제 유닛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가기도 귀찮기도 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 뉴스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YTN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미주 한인 노인들의 고립감 그리고 불만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이 먹으면 한국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나이 먹어서 한국으로 가서 돌아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으로 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거죠. 여기는 미국에 있는 노인들이 사는 시설이래요. 근데 자기 수입의 30%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시설도 잘 갖춰졌고 좀 사실 나름대로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부부끼리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 아파트먼트에 한 300명 정도 한국 분이 사시는데 대부분 이제 독거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80주 넘으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정정하게 다니시면 사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300명 가운데 130명, 그러니까 40%좀 넘는 거죠. 부부끼리 있어도 외로운 부분도 있고 혼자 살았어도 외로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노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데도 보면은 이탈리아 할머니, 프랑스 할머니들 그리고 유러피안 동유럽에서 오신 할머니들 많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은 아무래도 유럽권들이다 보니까 백인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적응해서 잘 살고 있죠. 한국 사람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이 안 통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유로피언들은 그래도 웨스턴 푸드에 그나마 익숙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정말 한두 명이 있는 아시아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사실상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심하게 외롭죠. 어떻게 TV가 없고 TV가 있어 잘 보지도 않고 TV만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그 전에 일할 때는 중국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말도 안 하는 영어로 막 마샤샤마샤샤 막 얘기 시작해요. 무슨 말 모르죠. 근데 10중 8구 TV 안 나올 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TV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일단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막 자식들이 주고 가도 어떻게 쓸 줄 대부분 모르니까 잘 모르고 그 스마트 TV도 막 설치하고 가요 자녀들이 거기에 보면 자기 언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잘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보여주죠. 그러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도 아니고 별 관심도 대부분 없기는 해요 사실은 뭐 그냥 그나마 TV는 좀 보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이런 장벽으로 이게 소위 말 옆에 사람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이런 고립감들 어떤 정말 극심한 외로움과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시설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거실이 따로 돼 있고 방이 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이 정도면 스위트룸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조그만 그 원룸 스튜디오 룸 형식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2,500불 정도 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2,000불까지 내요. 많이 내는 분 2,500불도 내고 적게 내는 분들이 한 1,500불 정도 내요.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근데 이런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000불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위트룸에 살 정도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성공을 하셨고, 하시는 분들 뭐 TV하고 컴퓨터 켜놓은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정정하게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외롭죠. 굉장히 외롭고,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안에 보면은 대부분 같이 레크레인 스태프나 춤도 출 수 있고 하는데 거기 관심도 없어. 그 레크레인 스태프들이 또 한국말로 게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그러니까 여기 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노래들이, 우리 쉽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 뽀뽀뽀 같은 것도 토끼야 토끼야 이런 거 막 부르고 그러는데 영어잖아요 노래가 보면은. 그래서 끼지도 못하죠. 대부분 아시안계 노인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끼지도 못하고, 또 문화 차이로 또 끼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요게 또 여기에 한두 명만이라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이면 장기 두면 장기 두고 좋은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꼭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정치 얘기 나옵니다. 꼭 정치 얘기 나와요. 네, 뭐 좌냐 우냐, 너는 뭐 이놈이다 저놈이다, 막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4명 5명 모이면 거기서 정치 얘기 나오면서 그 반으로 또 쪼개져요. 근데 정치 얘기 말고라도 거기서 또 누가 잘났네, 나이 차이 때문에 또 싸우고. 한국 분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전 시절 한국 분이 몇 분 계셨는데도 근데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끼리는 또 중국 사람끼리 모이긴 하면서 거기서 또 파가 또 갈라지고, 또 백인들이라 그래서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뭐 친하게 지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이제 자식들을 기다리죠. 자식들을. 네,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내 딸들 기다리고 아들들 기다리고. 근데 이 자식들이 자주 오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는 사람도 있는데 와도 또 외롭고 안 와도 외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정말 외로움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노년은 근데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한국도 이렇지 않나요? 한국도 어디 시설에 들어가면 당연히 하루 종일 자식들 기다리고, 말은 통하지만 그죠. 남들은 남들이고, 그죠. 내 자식들 기다리는 게 또 맞는 거고. 늙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몸이 약해지면 사실은 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많고. 특히 아시아계 노인들의 만족도가, 평균 만족도는 80%인데 아시아계 노인들이 54%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1세대로 와서 이민자로 성공해야 된다. 굉장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뭐 정말 뭐 3D 같은 일들, 뭐 dirty, dangerous, difficult한 일들 막 해가면서 성공적인 이민 시대를 열어갑니다. 근데 가족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늙어서는 노년이 되니까 허탈감 많이 와죠. 열심히 살면 허탈감이 오고, 또 내 자녀들은 뭐가 됐습니까? 또 캐네디언이 됐죠. 미국 시민이 됐고 캐네디언이 돼서 그렇게 크게 어떤 관계성이 막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죠. 또 밖에 살다 보니까, 여기 스타일대로도 살다 보니까 부모랑 가까이 또 안 사는, 그런 거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19년에 444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800명, 이렇게 거의 10배 이상 늘었네요. 그죠? 제가 볼 땐 이건 약간 코비드랑 좀 코비드 이전이네요. 코비드라고 관계는 없고, 약간 좀 극심한 외로움에 한국 돌아간 사람들도 많다. 네, 우리 한국 분들, 이거 노인들이 보면, 저도 길포드몰 자주 가는데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빙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저도 피곤할 때는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빨리 은퇴해서 이렇게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생각 들기도 하는데, 좀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바나나라 그래서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얗다 보니까 정체성은 굉장히 겪는데, 이민 1세대들도 어떻게 보면 늙어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겪는 거죠. 우리는 젊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민자로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늙어서 보니까 나는 이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캐네디언도 아니네. 그런 정체성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늙어서 또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평한가요? 자녀들도 그런 문제를 겪었고 부모들도 그런 문제를 또 겪게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한국 돌아갔던 것 같아요. 한국에 한번 갔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국에서 있으면 모든 게 불편합니다. 정말 그냥 그 사회에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모든 게 불편해요. 길을 걸어도 불편하고 나쁠 게 없죠. 뭐 크레딧 카드 없는 것들, 이 사회에 뭐 주민등록이 있지만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없고,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것들이고요. 심리적으로 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마음이 더 편해요, 사실은. 캐나다에 와서 있는 게 뭐 정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캐나다 한국 가서 막 이런 건저런 새롭게 하는 거 너무 좋긴 하면서도 그래도 캐나다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빨리 캐나다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캐나다가 약간 고향처럼 느껴지는구나. 원래 제가 옛날에 캐나다 처음 왔을 때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 가면 한국 가기 싫다. 너무 불편하다. 난 캐나다가 좋다. 캐나다 마음이 편해. 이런 얘기할 때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저도 좀 그런 단계가 이미 넘어섰죠. 저도 캐나다가 편하고 시민권자는 아직 아닙니다만 캐나다가 좋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이제 뭐 노인들 모여가지고 춤추면서 끝나는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4분 5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느 나라 사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주제 없이 캐나다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잠시 풀어봤습니다. 네, 뭐 우리 늙어서도 SNS나 유튜브나, 저도 유튜브 열심히 통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도 만들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도 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